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동국대 의학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와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학생 전법위 출범 후 캠퍼스 인재불사의 첫 실천 행사란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하는 수미산 원정대 5기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생들은 수계법회를 갖고 불교 중흥을 위한 정진과 포교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교 평론이 불교 역사의 흥망성쇠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창간 24주년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 위기 극복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지난 1일부터 야간 산문 개방을 시작한 가운데 이에 맞춰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 화야몽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 뮤지컬로 불리는 여성 국극의 1세대 배우와 그 계보를 잇는 이들이 한 무대에 오릅니다. 오는 31일 경기도 안산에서 공연하는 레전드 춘향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청년 대학생 포교를 위해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동국대학교 의학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와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학생 전법위 출범 후 캠퍼스 인재불사의 첫 실천 행사란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경북 영천은혜사 6하원을 청년 불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어제 은혜사에서 동국대학교 의학과와 한의학과 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전법 서원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이자 대학생 전법위원장인 돈관 스님이 직접 개사로 나서 학생들이 수계를 통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불법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난 순간 수계법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약사열애불 서원 10개를 받아 몸이 아픈 사람을 성심으로 돌보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잘 지니겠습니까? 네, 잘 지니겠습니다. 학생들은 수계법회에 앞서 은혜사에서 1박 2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하며 학업에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또 바루 공양을 비롯해 사찰에서의 기본 예절을 익혔습니다. 특히 조별 토론을 통해 캠퍼스 안에서 학우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포교를 진행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불교 유튜브를 개설해서 불교 내용 설명도 하고 다양한 불교 활동을 소개해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고, 6번째 성지순례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해외 연수, 그리고 7번째는 대학생을 포함한 의료인 해외 봉사를 해서 더 전법을 활성화시키고자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 의학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계법회와 템플스테이는 지난달 6일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캠퍼스 인재불사를 위해 진행한 첫 실천 행사였습니다. 또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더욱더 사회에 확산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의료원의 전법위원들이 또 계세요. 또 그래서 그분들의 취지와 그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오늘의 장을 연 거고요. 영천은혜사는 이번 템플스테이와 수계법회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인력, 장소를 지원하며 대학생 전법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동국대를 시작으로 다른 대학의 의학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계법회를 이어가면서 대학생 인재불사의 디딤돌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하는 재가단체 수미산 원정대가 5기 졸업식과 함께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엄격한 졸업 요건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탈종교화 시대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정진과 포교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도일순 기자입니다.
잘 지키겠습니까? 상월결사회주 자승스님의 선창에 따라 후창하는 수계대중의 목소리가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 울려 퍼집니다. 한국불교 신행과 포교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상월결사 정신을 따른 제가불자 결사체 수미산 원정대 5기 졸업생들의 수계식 현장. 올 2월에 입학했던 5기생 136명 가운데 67명만이 혹독한 과정을 거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수미산 원정대는 매주 진행되는 강의와 수행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비불자를 차기 기수 입학자로 추천해야 하는 등의 필수 요건을 갖춰야만 졸업의 영예가 주어집니다. 이 수계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것이니 온 세상이 평화롭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이 함께 이익을 얻고 불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수미산 원정대는 적극적인 전법 포교를 통해 매 기수마다 무종교인 또는 이웃 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5기에는 2명의 졸업생이 새로운 불제자로 태어났습니다. 일단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막연하게 생각한 불교에 대한 것이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108배라든가 어떤 불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요번에 그 어떤 배움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앞선 1기부터 4기까지 졸업생들에 이어 이제 5기까지 더해지면서 수미산 원정대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제가불자 단체로 성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5기 졸업생 가운데 한 명인 이른바 MZ세대 대학생 불자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노래로 적극 불교를 알리겠다며 불교 증흥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는 지금 상월천문합창단이라는 데에서 단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저희가 노래로 음성 포교로 이제 부처님법을 전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불교사와 경전, 수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5기생들과 함께 해온 수미산 원정대 단장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부처님 법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끊임없는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졸업한다라고 하는 것은 졸업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로 활동하며 전법 포교 선봉에 서 있는 수미산 원정대는 오는 30일 6기 입학식을 통해 한국 불교 증흥을 위한 길을 이어가게 됩니다.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인도와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의 불교가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 불교의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개간 학술지 불교평론은 2023 만해 축전의 일환으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역사의 흥망성쇠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창간 24주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상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인도 불교 흥망성쇠의 배경과 교훈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인도 불교는 힌두교와 차이가 없어지면서 정체성을 잃었고 불교의 사상적 변동성이 힌두교와의 융합으로 이어져 오늘날 명맥만 유지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병욱 고려대 강사는 대만 불교 불광산사가 사찰 재정 투명화 등으로 불교를 다시 부흥시켰다고 강조했고 원영상 원광대 교수는 일본 불교가 발전을 이어온 배경으로 교단 개혁과 종립학교 설립을 통한 불교학 장려를 들었습니다. 김경집 동국대 연구초빙 교수는 침체된 한국 불교를 살리려면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불교 신행이 이뤄지고 불교적 가치관에 따라 신행을 하는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차기 주지 후보 선거에 전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호산 스님이 단독 출마했으며 이로써 호산 스님은 중앙선관위 자격심사를 거치면 산중총회 상원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이 확정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호산 스님에 대한 후보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봉선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오는 9월 4일 오후 1시 봉선사 청풍로에서 열립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지난 1일부터 야간 산문 개방을 시작한 가운데 이에 맞춰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 화야몽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름밤 천년고찰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화야몽을 화엄사는 연중 행사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지리산 전악, 화엄사 경내 화엄원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어린이부터 일반인까지 계층도 다양합니다. 화엄사가 올여름 산문 개방에 맞춰 여름밤 천년 고찰의 정취를 느끼는 야간 특별 프로그램 화야몽에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밤에 와서 이 조명이 켜진 산사를 보니 너무 아름답고 물소리, 귀뚜라미 소리 너무 좋네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오늘 좋아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소원을 빌고 그게 꼭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가 신청하게 된 이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뻤고요. 그리고 이런 체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금빛 소원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소원도 적어보고 경내 곳곳을 돌아보며 평소 보기 어려웠던 문화재를 감상하며 야간의 화엄사를 만납니다. 화야몽은 스님과의 차담을 비롯해 사찰 안내와 소원지 쓰기,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의 소원 빌기, 스님 축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화엄사가 지난달 말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은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사찰 단기 프로그램으로는 이례적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3주간에 걸쳐 모두 12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화엄사는 반응이 좋은 만큼 세부 프로그램을 보완해 연중 행사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밤에 산사에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밤하늘에 있는 별도 보고 또 도심에서 들을 수 없는 귀뚜라미 소리라든지 물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또 스님과 밤에 이 좋은 공간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밤 천년 고찰에서 즐기는 화야몽, 지리산 화엄사의 여름형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와 전남 순천 송광사 등 조선 전후기에 조성된 사찰 일주문 6곳이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사찰의 일주문 50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순천 서남사 일주문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한 데 이어 합천 해인사 홍화문을 비롯한 일주문 6건을 국가지적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일주문은 사찰이 시작되는 영역을 표시하는 정문으로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곳은 합천 해인사 홍화문, 함양 용추사 일주문, 곡성 태안사 일주문, 하동 쌍계사 일주문, 대구 달성 용현사 자운문, 순천 송광사 일주문입니다. 그동안 일주문은 상대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2021년까지 부산 범어사 조계문이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돼 있었지만 지난해 순천 서남사 일주문 등 4건에 이어 이번에 6건이 보물로 지정 예고돼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인사 홍화문 등 6건에 대한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 최초의 뮤지컬로 불리는 여성국극의 1세대 배우와 그 계보를 잇는 이들이 한 무대에 오릅니다. 오늘 31일 경기도 안산에서 선보이는 레전드 춘향전인데요.
여성 배우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여성 국극이 다시 각광받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정형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전쟁 피난지에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던 한국 최초의 뮤지컬 여성 국극이 현대적인 무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2023 레전드 춘향전. 현존하는 여성 국극의 산증인인 93세 이소자, 90세 조영숙 선생이 직접 출연합니다. 또 여성 국극 2세대로 통하는 김성애, 이미자, 이옥천 선생과 그 맥을 잇고 있는 93년생 황지영 씨가 함께 무대에 올라 70년 전 최고 인기를 끌었던 무대를 다시 한번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춘향전이라는 어떤 여성국극사에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그런 작품을 함께 하게 된다는 게 저에게 되게 영광스럽죠, 사실. 여성 국극은 창과 전통 무용, 재담 등으로 구성된 종합극으로 출연진이 여성들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한때는 남장 배우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사랑받았지만 영화나 TV 등의 매체가 등장하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에 이번 춘향전 공연은 전통과 현대적인 예술적 장치들이 도입돼 관람객들의 평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여성국극의 멋을 살리면서도 지금 대중들의 눈높이에 조금 맞춰서 그 재해석한 그런 무대들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로는 마지막 장면에는 일렉트로닉 국악이 들어가요. 제작진은 93세와 93년생이 함께 꾸미는 공연을 통해 여성 국극 역사의 계보를 잇고 미래와 소통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무대에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여성 국극의 가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관객층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국극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도약의 무대이고, 이번 무대는 어찌 보면 마지막일 수 있는 여성국극 있는 그대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보시면 반드시 여성국극이 계속 생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오는 31일 경기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에서 개막할 2023 레전드 춘향전 티켓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에서 구매하면 되고 인터파크 티켓에서도 예매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천태종 제가불자들이 단양 구인사를 비롯해 각 지역 말사에서 여름 한 달간의 일정으로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25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제125회 계묘년 하한거 한 달 수도 결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하한거 결제 불자들에게 청정한 마음을 갖고 일심으로 정진하라고 수행을 독려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예로부터 수행이란 배고픈 이가 밥을 찾고 목마른 이가 물을 찾듯 행하는 것이라 했다며 자기의 완성과 구제 중생을 위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수행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제식 사회는 교무부장 도웅 스님이, 집전은 사회부장 진철 스님이 맡았으며 종의회 의장 세훈 스님이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를 봉독했습니다. 결제식은 같은 시각 전국 말사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해제식은 한 달 뒤인 9월 24일 오후 9시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계묘년 하한거 해제일이자 우람분절인 오는 30일을 전후해 TV와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선보입니다. 우선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라디오와 유튜브로 특집 생방송 아름다운 인연 승보공양이 방송됩니다. 아름다운 인연 승보공양은 B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성전 스님과 광우 스님, 선업 스님 등이 출연해 한국불교 승려복지 현실과 승려복지회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승보공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하한거 해제 법원은 오늘 31일 오전 8시 40분과 9월 1일 오후 4시 40분에 각각 BBS TV로 방송됩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방장 벽산 원각대종사의 해제법원은 1일 오후 1시 30분과 2일 오전 6시 30분에 TV로 만날 수 있고 조계 총림 송광사방장 남은 현봉대종사의 하안거 해제법원은 9월 1일 오전 6시 30분과 2일 오후 3시, 덕숭 총림 수덕사 방장 다라 우송대종사의 해제법원은 1일 오후 2시 30분과 2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됩니다. BBS 라디오 오늘도 두근두근 광우입니다에서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불법승 3보의 공양 올립니다를 주제로 특집 방송이 마련되며 오전 11시 BBS 라디오 지금은 수행시대에서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과 백중기도 해양본문을 주제로 우란분절의 참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노래하는 수행자 문화공양주로 불리는 경북 영덕 기원정사 주지 자명 스님이 신작 참불가 13곡을 담은 10번째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자명 스님의 10번째 USB 앨범 부처의 땅은 기원정사의 빛이여, 수행길, 참회의 노래, 부처의 땅, 아미타서곡 등 천재 작곡가로 불리는 조찬희 씨의 곡들을 만날 수 있고 블루스, 왈츠, 발라드,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명 스님은 새 앨범 부처의 땅에 대해 포교 전법과 음악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증명하고 듣는 이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명 스님은 땡큐 부탁 콘서트, 뮤지컬 천도제 니르바나 등 과감하면서도 실험적인 무대를 통해 문화 포교의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명 스님은 1965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제5대 경상남도의회 도의원을 지냈고 2005년 마산 해천사에서 출가해 인천 영종 불교회관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스님 탄신 144주년을 맞아 스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는 만해 평화문학축전이 열립니다. 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연합은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만해 스님의 열반 장소인 서울 성북구 시무장에서 제8회 시무장 만해 평화문학축전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1부 만해선사 탄신달해제와 기념식, 2부 만해학술 세미나, 3부 만해문학의 향연순으로 진행되며 달해제에선 만해기념시 낭송,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 스님의 만해찬시 낭송, 장정화 대한불교 청년회장의 남북한 국민에게 보내는 평화 메시지 등이 발표됩니다. 이와 함께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과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와 김지은 성북구청 학예사의 발제, 백원기 동방대학원대학 석좌 교수의 발표, 정현정 불교 한경연대 공동대표의 토론, 만해선사 대표작 낭송도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